제 이름은 이지훈, 올해 34살. 서울 송파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결혼한 지 딱 93일째 되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이었어요. 저는 야근이 생겨서 저녁을 간단히 편의점에서 해결했고 집에 먼저 들어온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잠든 상태였죠. 전 씻고 나와서 남편이 가끔 사용하는 아이패드로 내 일정 확인하려고 달력 앱을 켰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메모가 있더군요. 오후 5시 강남역 디너. 8시 미정 언니랑 조용한 대로. 응? 무슨 일정이지? 제 이름은 미정도 아니고 언니라 부를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메모장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오늘은 한강 야경 호텔. 어제는 와인 좋았고 내일은 쉬자 그립당. 전 그 순간 가슴이 식는 기분이었어요. 신혼 3개월 그 사람은 날 속이고 다른 여자와 연애 중이었던 겁니다. 확신을 얻고 싶었죠. 그리고 알아냈어요. 홈 화면 어플 중 익숙하지 않은 아이콘 하나. 노트처럼 생겼는데 이건 메신저 앱이었어요. 들어가려니까 비밀번호. 근데 제 생일이 거꾸로. 그 사람 그 정도로 허술했습니다. 비밀번호를 풀자마자 대화 내역이 쏟아졌어요. 지금 와이프는 집에 없어. 아침에 만든 반찬 사진 키읔키읔. 너랑 같이 먹었으면 좋았겠다. 오늘도 그 사람이랑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은 너한테 가 있어. 사진도 있었어요. 호텔, 카페, 드라이브. 그리고 두 사람의 셀카. 웃고 있는 남편. 그 옆에 있는 여자. 그 미소가 너무 낯설었어요. 이게 내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뭘 해야 하는 거지? 태블릿을 내려놓고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몸은 분명히 집에 있었는데 마음은 아예 다른 세계로 떨어진 느낌이었죠. 그 사람, 제 남편, 결혼 서약한 그 남자는 결혼 3개월 만에 다른 여자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새벽 1시에 들어왔어요. 아직 안 잤어? 응. 잠이 안 와서. 그 말밖에 못했어요. 아무 일 없는 척. 물 한 잔 마시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왜 이렇게 낯설었는지 몰라요. 태블릿 얘긴 꺼내지 않았어요. 지금은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하니까. 그 다음날 조용히 일어나 아이패드에서 사진과 대화 내역, 달력 메모 위치 기록을 전부 백업했습니다. 스크린 녹화까지 해뒀죠. 그리고 바람 상대의 이름을 찾았어요. 그 남자 폰 메모장에 적혀 있었던 이름 하나. 세연. 미정 언니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회사 동기인 박세연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이 말한 적 있어요. 우리 팀에 예쁘장한 애 있어. 성격은 좀 오바지만 뭐. 그 말 듣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회사 사람. 결혼식에도 왔던 사람. 내가 사진 찍어주기까지 했던 여자.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 뭐 평소처럼. 왜? 세연 씨는 잘 지내? 응? 갑자기 왜 걔 얘기를? 그때 느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굳는 걸, 눈빛이 흔들리는 걸 아이패드에서 다 봤어. 세연이랑 주고받은 메시지, 호텔, 와인, 달력 메모. 너 지금 뭐라고 변명할래? 그 순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거리다가 결국 앉아서 고개를 떨구더군요. 미안해. 그냥 실수였어.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외로웠다고요? 결혼 3개월. 그 짧은 시간도 버티지 못했단 말입니까? 전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야. 너는 계획했고 나는 속았어. 근데 이젠 안 속아. 남편과의 대면 후 집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폭풍 한가운데 같았어요. 그 사람은 그날 밤부터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말도 꺼내지 않았고 그 사람도 감이 다가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멈춰 있을 수 없었죠. 일단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람의 바람 상대 박세연. 안녕하세요. 디자인팀 박세연 씨 좀 바꿔주시겠어요? 네, 세연 씨 오늘 외근 나갔는데요. 누구세요? 외근? 웃기지도 않았죠. 지난밤 대화 내역엔 오늘은 휴가야. 너랑 있는 하루라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태블릿을 열었고 그녀의 인스타그램 계정도 찾아냈어요. 아이디는 감성 글귀 계정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프로필 사진은 얼굴이 보였고 팔로워 중엔 제 남편도 있었습니다. 스토리에는 한강뷰 카페 사진과 오전부터 같이 있어서 행복해라는 글이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직접 세연이 있는 회사로 갔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란 눈으로 절 봤어요. 지훈 씨? 안녕.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세요? 얘기 좀 하자. 단둘이. 근처 카페. 세연은 처음엔 딱 잡아댔습니다. 저 그런 적 없어요. 저 남편분이랑 그냥 팀이에요. 그런데 태블릿을 보여주자. 그녀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대화 캡처, 호텔 예약 스샷, 심지어 그녀가 보낸 셀카 사진까지. 전 말했어요. 이걸로 민사, 형사 다 준비할 수 있어. 근데 그 전에 묻고 싶어. 넌 왜 그랬어? 결혼식에도 왔잖아. 내가 너네 사진도 찍어줬어. 그때 내 손 떨린 거 기억나? 세연은 침묵하다가 작게 중얼였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 사람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제가 조용히 웃었어요. 웃기지 마. 외로워서 남의 남편 만나? 진심이면 그 사람은 왜 내 반찬 사진까지 내게 보내? 넌 그냥 남의 자리 훔치는 게 익숙한 애야. 그날 이후 전 결심했어요. 이혼하자. 깨끗하게 끝내자. 그리고 복수하자. 그날 밤 남편은 여느 때처럼 거실 소파에서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어요. 전 조용히 앉아 말했죠. 내일 오전에 변호사 사무실 갈 거야. 협의든 조정이든 우린 끝이야. 그 사람은 놀란 눈으로 절 봤어요. 지윤아, 나 진짜 이제 안 그럴게. 한 번만. 그 말 그 여자한테도 했지? 와이프랑은 잠만 자는 사이라며. 입이 다물어졌어요. 그리고 전 서류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어요. 이혼 협의 요청서 초안. 위자료 3천만 원. 결혼 생활이 짧아서 실효성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난 기록을 남기고 싶어. 누가 잘못했는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후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태블릿 캡처 자료, 메신저 앱 대화, 호텔 영수증 내역, 인스타그램 캡처, 남편 고백 녹취까지. 그 사람의 이중생활은 법적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변호사 말은 단호했죠. 이건 일방적 귀책 사유입니다. 재산 분할 없이 위자료까지 요구 가능합니다. 며칠 후 세연에게도 일이 닥쳤습니다. 남편의 회사에 사내 연애 및
외부 불륜 관련 제보가 들어갔고 그녀는 인사팀에 불려갔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태블릿 속 기록이 익명으로 정리돼 회사 대표 이메일로 전달됐던 거죠. 동료의 남편과 관계를 맺은 직원이 회사 윤리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과 함께 결과적으로 세연은 한 개월 자택 대기 발령을 받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는 말까지 들렸어요. 복수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단단했어요. 그날 밤 태블릿을 정리하며 마지막 메모장을 껐을 때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에게 속지 말자.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한 사람은 다시 거짓말한다. 그건 제가 결혼 전 스스로에게 써뒀던 메모였어요. 결국 그 말이 맞았던 거예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결혼 기간이 짧았고 증거도 명확했기 때문이었죠. 변호사는 말했어요. 혼인 파탄 책임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지훈 씨는 재산 분할해서 손해 볼 일 없어요. 하지만 저는 재산보다 명확한 기록을 원했어요. 남편이 유책 사유로 이혼당했다는 증거, 위자료 명시된 판결, 이 모든 걸 법적으로 남기는 것. 다신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발 들릴 수 없게. 남편은 처음엔 순순히 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훈아, 우리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 진짜야. 그냥 말 몇 마디 주고받은 거야. 그때는 나도 정신이 없어서 그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인간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 근데 지훈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회사에서도 다 알아버렸고 세연이도 많이 힘들어해. 그 말에 전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힘들겠지. 근데 말이야, 그게 바로 내가 나한테 했던 짓이야. 이제 똑같이 느껴봐. 그날 이후 전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남편은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세연도 조용히 사라졌다고 들었어요. 어느 날 집 정리를 하다가 결혼식 앨범이 눈에 띄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나. 그 옆에서 손 꼭 잡고 있던 그 사람. 그 사진을 찍지도 버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상자에 조용히 넣고 과거라는 라벨을 붙였죠. 이혼이 확정되던 날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게 끝이구나.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이미 다 흘렸고 이제는 말라버린 마음만 남아 있었죠. 그날 저녁 짐을 빼고 이사한 곳은 20평 남짓한 오피스텔, 새하얀 벽과 조용한 복도, 그리고 혼자만의 공간. 처음엔 너무 낯설었어요. 밤마다 문소리, 냉장고 소음에 괜히 놀라고 가끔은 그 사람의 콧꼬리 소리가 들리는 착각에 깜짝깜짝 놀랐죠.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무음으로 보던 드라마, 혼자 차려 먹는 밥, 텅 빈 침대. 그게 저를 조금씩 되찾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훈아, 너 예전보다 얼굴이 편해졌어. 뭔가 가식이 사라진 느낌?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도 거울을 봤어요. 그 전엔 늘 웃고 있어야 했어요. 남편 친구들 앞에서, 시댁 앞에서, SNS 속에서. 하지만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심리 상담도 시작했어요. 의외로 상담사는
지훈 씨 화를 내도 돼요. 라고 말해줬어요. 지금껏 너무 참았잖아요. 속 시원하게 욕해보세요. 남편이든 그 여자든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울면서 욕했어요. 진짜 X 같은 인간들.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어. 그때 상담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이제 조금 지훈 씨가 돌아오고 있네요. 이제는 가끔 예전 그 태블릿을 꺼내봅니다. 물론 더 이상 그 사람의 흔적은 없어요. 모든 계정, 사진, 메모 전부 초기화했거든요. 하지만 그 기계가 제게 알려준 진실, 그건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진짜 얼굴을 숨긴 사람은 언젠간 기록에 잡힌다는 걸 나는 그걸로 배웠어요. 오피스텔 생활도 어느덧 익숙해질 무렵 회사에서도 업무에 집중하게 됐어요.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살았고 아무도 제 사생활을 묻지 않았죠. 겉으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메일함에 이상한 메일이 도착했어요. 제목 알고 계셨나요? 보낸 사람은 익명이었고 내용엔 한 장의 사진과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사진엔 세영과 또 다른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어요. 장소는 제 결혼식이 열렸던 웨딩홀 주차장. 이 사람 당신 남편 말고도 최소 2명과 관계가 있었어요. 제가 그 중 하나입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그 사람, 또 누구를 속였던 걸까? 메일을 보낸 사람과 조심스럽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그 남자는 세영과 약 1년간 만남을 가졌고 그녀가 혼인신고 전 남편과 정리 중이라며 계속 만남을 이어가자고 했다는 것. 즉, 세연은 제가 결혼하기도 전부터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났고 남편은 그 사람 중 한 명이었던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그녀를 믿고 사업 자금도 좀 줬습니다. 그런데 돌려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미니 씨랑 저 피해자 모임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피해자 모임? 그 단어에 이상하게 마음이 무너졌어요. 나만 바보였던 게 아니었구나. 그 사람들 모두 누군가의 가면에 속아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밤 태블릿을 꺼내 새로운 메모를 하나 남겼어요. 기억하자. 사람은 얼굴보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말보다 기록이 중요하다. 다시는 속지 말자. 한동안 조용하던 일상이 예상치 못한 인물의 문자 하나로 흔들렸어요. 지훈아, 나야. 잠깐만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보낸 사람은 전 남편, 김태훈. 번호는 바뀌어 있었지만 그 사람의 말투는 아직도 제 뼛속까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무시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오는 연락. 사과하고 싶어. 이제야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겠어. 나 모든 거 잃었어. 회사도 사람도 그 여자도. 그 말에 딱히 흔들리진 않았어요. 그럼 잘 됐네. 이제 나도 너 없는 삶에 익숙해졌거든. 딱 잘라 답장하고 그 사람의 번호는 차단 목록으로 보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근처 카페에 들렀을 때 익숙한 얼굴을 봤어요. 이도훈 대리. 같은 팀에서 몇 년을 함께 일했지만 서로 사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은 거의 없던 사람.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이지훈 씨 맞죠? 저기 혹시 잠깐 같이 앉을 수 있을까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고 도훈 씨는 조심스럽게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예전부터 한 번쯤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 그 일, 회사에서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누구도 말은 안 했지만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런 일을 겪게 되다니?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봤을까 봐.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전 오히려 그런 걸 겪고도 출근해서 당당하게 일하는 지훈 씨 보고 진짜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나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 앞에서 울컥했어요. 그날 이후 가끔 그와 퇴근 후 차를 마셨고 별말 없이 음악만 듣는 시간도 늘었어요. 그는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고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고르는 사람이었죠. 전 천천히 알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다시 믿는 일이 내게도 가능하다는 걸요. 가을비가 내리던 날 퇴근 후 집으로 향하던 골목 입구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젖은 채. 그 사람 전 남편 김태훈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그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지훈아, 나 진짜 미안해. 단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줘. 그 눈빛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젠 그 눈에 감정 대신 계산이 담겨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시간 없어. 빨리 말해.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나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어. 세연이도 날 버렸고 회사에서도 잘렸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만 받아. 근데 너는 혼자 너무 잘 살고 있잖아. 그 순간 전 조용히 웃었어요.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너는 날 망가뜨리고 떠나놓고 지금 와서 왜 날 부러워해? 그는 말했어요. 너 다시 나랑 시작할 생각은 없어? 그 질문에 전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없어. 단일도 없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태훈아, 나는 널 용서한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근데 이제는 널 미워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너는 내 인생에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 말을 끝으로 난 그를 지나쳐 집으로 걸어갔어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엔 이상할 만큼 평온한 미소가 있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지 6개월.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마주친 날로부터는 벌써 100일이 넘었어요. 그 후로 한 번도 연락은 없었고 저 역시도 그 사람의 존재를 조금씩 머릿속에서 지웠어요. 지우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요즘 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출근 전에 커피를 내려 마시고 퇴근 후엔 조용한 재즈 음악을 틀고 식사를 해요. 그리고 작은 식탁 옆엔 노트북과 마이크 하나가 놓여 있어요. 혼잣말이라도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라디오 사연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게 될 줄은. 하지만 놀랍게도 저처럼 누군가에게 한 번쯤 속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지훈님 이야기 듣고 용기 냈어요. 제 사연도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잊고 저도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 말들을 읽으며 하나의 확신이 생겼어요. 상처는 혼자 품으면 고름이 되고 나누면 경험이 된다는 것. 도훈 씨와는 가끔 주말에 카페에서 만나요. 아직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말하진 않지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숨이 편해져요. 서로의 상처를 알기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있었고, 그래서 더 따뜻한 관계. 가끔 생각해요.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이 삶을 살고 있었을까? 아마 못 살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전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결혼은 끝났지만 그 일이 내 인생을 다시 쓰는 시작이 됐어요. 이제는 누구의 태블릿도, 누구의 메시지도 절대 내 삶을 흔들지 못해요.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의 거짓말에 무너지고 있는 중이라면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거짓말보다 당신의 진심이 더 단단하다는 걸요. 이건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하지만 결국 말하게 된 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훈 드림